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쵸? 많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많은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질문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요런 디스코드 링크 들어오셔서 질문 주셔도 좋고요. 이메일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채로 있는 거는 선택이지만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이라는 것도 일종의 버릇 같은 거라 가지고 한두 번 해 보면 쉬워요. 그죠? 그래서 네. 해 보길 바라고요. 오늘 할 건 뭐냐? 이번 강의에서 할 건 뭐냐? 프로그래밍 세팅입니다. 세팅 뭐냐? 프로그래밍 하려면은 그래도 쪼끔 준비는 해야 되니깐요. 그거 준비하겠다는 뜻이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원래 수업하기 전에 수업하기 직전에 요런 거 하나 해 줘야 또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께서 정언 명령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저대로 그리고 인터넷에서 말씀 주시는 걸 좀 변형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동 규칙을 세우고 지켜라. 그리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준칙이라고 하는 건 보편타당화될 수 있는 규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아 난 내일부터 쓰레기를 줍고 다닐 거야."라고 했을 때 보편타당 모두가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세상이 좋아지면 네 그건 준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난 내일부터 쓰레기를 버리고 다닐 거야." 모든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면 세상이 더러워지겠죠? 안 돼요. 그건 준칙이 되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난 내일부터 프로그래밍을 매일매일 한 줄씩이라도 할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게 준칙이에요. 자신의 행동에 준칙을 세우고 지키면 좋고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친구랑 같이 내가 파이썬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 하긴 어려워. 친구랑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야." 목적으로 대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적어도 사람이 행복해질 자격을 얻는다라는 부분. 이걸 한다고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행복해질 조건은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정언 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매일매일 조금씩 파이썬을 하면서 그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길 바라요. 그죠? 한 번 더 체크해 보면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는 기도반 로썸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플랫폼에 독립적이고 인터프리터적이고 객체 지향적이고 동적 타이핑 대화형 언어예요. 우리 지금까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인터프리터식이고 객체 지향적이고 동적 타이핑을 지향하는 대화형 언어라고 하는데 뭐 하나씩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그죠?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보이스카웃이 이제 운영될 때는 내가 이 야영장에 찾아왔을 때 "내가 야영장에 찾아왔을 때보다 깨끗하게 하고 떠나라." 조금씩이라도 정리하면서 나아가면 그곳은 계속해서 정리가 되어 깨끗해질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쪼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는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컴퓨터 언어가 좋은 점은요. 컴퓨터는 언제나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 지켜주고 있죠. 그죠? 귀찮아하지 않아요. 규칙도 철저하게 규칙이란 게 존재해서 애매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잖아요. 영어는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뭐 매주 시간 잡아서 약속해서 가서 배우고 하지만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곁에 컴퓨터 있죠. 그냥 계속 물어보면 돼요. 내 질문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고요. 이 친구 답변 무한대로 해 줍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된 질문을 해도 그죠? 잘못된 명령을 내려도 무슨 그냥 그런 뭐라 그러죠? 조그마한 어떤 불평 불만도 하지 않아요. 100번 틀려도 "100번 틀렸습니다. 네 이건 실행할 수 없어요. 네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죠.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을 갖지 말고 컴퓨터 친구랑 함께 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파이썬 설치부터 해 보죠. 파이썬 설치는요. 보통 파이썬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죠? python.org 있죠.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제가 스크린샷 찍은 지 오래돼서 3.9인데 지금은 훨씬 높을 거예요. 3.12 뭐 이런 버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3. 몇 점 몇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3. 몇 점 몇이라고 하는 건 버전인데요, 버전.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건데 옛날의 금강경은 그죠? 이런 한자로 적혀 있었을 거예요. 한자의 어떤 이런 종이에 적힌 글이었을 텐데 이게 이렇게 한자책으로 바뀌고 그죠? 한글 병기가 됐다가 그죠? 좀 더 나아졌다가 아예 한글 책이 됐다가 유튜브가 됐다가 미래에는 이런 로봇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로봇 승려가 존재하고 있죠, 지금도. 그죠? 그래서 이 버전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요. 변해가는 것에 그때 당시의 기록을 번호를 붙여서 남겨 놓은 겁니다. 3.0.1, 3.0.2 새로워질 때마다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고요. 제일 끝에 있는 3.0.1보다 3.0.2가 최신이고 3.0.2보다 3.1.2가 최신입니다. 번호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번호가 올라가는 거는 사소한 변화, 중간에 번호가 올라가는 건 좀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 3.11을 받냐, 3.12를 받냐, 이거는 좀 큰 변화고 3.12.1을 받냐, 3.12.2를 받냐는 사실 큰 변화는 아닙니다. 그건 만든 사람이 패치를 하면서 뭐 사소한 업데이트야, 작은 번호 하나 올려. 큰 업데이트야, 중간 번호 올려. 더 큰 업데이트야, 가장 앞자리 숫자를 올리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시작할 때는 이전 때였어요. 그죠? 파이썬 2가 파이썬 3로 바뀔 때는 진짜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파이썬 2 코드를 파이썬 3로 바꿔주는 스크립트가 있기도 했고, 뭐 실제로 회사들의 어떤 레거시 프로그램이 다 파이썬 2점대로 되어 있어서 이걸 3점대로 옮기는 대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정말 파이썬 3가 파이썬 4가 나오면 또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겠죠. 그죠? 음. 그래서 그런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정도 그죠? 다운로드 다 끝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운로드 끝나면요. 그죠? 설치 파일을 사실 관리자 권한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요. 어차피 딱 뜨면 이렇게 요런 마크가 보일 거예요. install now 할 때 이 방패 모양. 그죠?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 꼭 참고하셔야 되는 게 윈도우 친구들 아래쪽에 여기 add python to 3.82 path라고 되어 있는 거 밑에 클릭하는 거 있어요. 그거 반드시 체크박스 클릭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참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환경 변수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추가를 해 줘야 되고요. 설치가 진행되고 나면은 설치가 완료됐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쉘이라고 하는 걸 여셔 가지고요. 파이썬 띄우고 빼기 version이라고 쳤을 때 파이썬 뒤에 숫자가 나와야 돼요. 숫자가 안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아직 파이썬이 덜 깔린 거예요. 다시 까는 게 좋아요. 내 컴퓨터에 파이썬 깔기. 그죠? 쉽지 않다. 그죠? 한번 자료를 멈추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보고 모를 경우에 질문 주세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바로 저희 이거 파워쉘 창 있죠. 거기에서 요렇게 한번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띄우고 -m 모듈로 실행하겠다는 뜻이에요. 띄우고 pip 인스톨 파이썬에서 이제 파이썬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할 건데 그죠? 업그레이드 pip 이 파이썬을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까는 그런 녀석을 우리는 PIP라고 하는데 그 녀석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해 보면은 쭈루루루루룩 하면서 successful installed PIP 뭐 지금 훨씬 그게 높겠죠. 버전이 높겠죠. 설치됐다고 할 겁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PIP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아까 갖다 쓴다 그랬죠. 파이썬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갖다 쓸 건데 그 갖다 쓰는 이제 파이썬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최신화시켜 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아마 쓸 준비 1차적으로 파이썬을 쓸 수 있는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idle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그죠? 요런 게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그걸 실행시키면 이런 녀석이 뜰 겁니다. idle shell이라고 하는 게 뜰 거고요. 한번 요렇게 쳐보면 어떨까 싶어요. 뭔지 모르겠다 그냥 한번 따라 쳐보는 거예요. import turtle turtle.shape 그냥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한번 따라 쳐보는 거예요. 한번 타이핑을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룩 해서 turtle
까지 치면은 오른쪽에 이런 게 생성될 거예요. 이 한 줄 한 줄을 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좋아요. 제가 여기서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는 import turtle, turtle이라고 하는 걸 가져다 쓸 거야. 가져다 쓸 거라는 뜻이고요. turtle.shape turtle 하면 turtle이 이제 저희는 점은 그 앞에 이 turtle이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가지고 있는 기능 혹은 요소 중에 shape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괄호가 붙어 있죠. 그럼 동사예요. 터틀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모양 잡는 기능이 있어. 나는 이 땡땡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터틀 모양으로 시작할 거야. 거북이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적었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turtle.forward 50 하면은 터틀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또 괄호가 붙어 있죠. 동사예요. forward 앞으로 갈 거야. 50만큼. 그럼 거북이가 앞으로 50 갈 거예요. backward 50 하면은 뒤로 50 갈 거예요. right 90 하면은 오른쪽으로 90만큼 가겠죠. forward 50 또 앞으로 50만큼 가고 left 90 왼쪽으로 90만큼 가고 circle 50 원으로 반지름 50이 원으로 돌 거예요. 그럼 요런 모습이 모양이 될 건데 한번 각각을 실행시켜 보세요. 그죠? 그리고 터트리라고 쳐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그죠? 지금 이게 뭔지 알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짠! 이 대화용 언어라는 거는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우리가 서로 입력하면서 정말 컴퓨터랑 대화하듯이 한 줄씩 실행시킬 수 있어서 대화형 언어라고 표현했던 거고요. 우린 파이썬의 특징 중에 한 가지를 벌써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저도 많이 틀려요. 뭐가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저도 틀려요. 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틀려서 맨날 쳐다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실수가 당신의 컴퓨터를 망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해 보십시오. 껐다 켜 그리고 안 될 때는 껐다 켜 보고 그리고 한 처음에 실수하는 거에 한 9할 정도는 오타입니다, 오타. 정말 내가 제대로 친 게 맞는지 오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한 실수는 잘 안 보이니까 같이 하는 친구 있으면 좋아요. 친구한테 보여주고 "야 나 뭐 잘못했냐?" 이러면은 오타 찾기. 남의 오타는 너무 잘 보여. 내 오타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서로 같이 해 보는 거죠. 그리고 구글 창에 검색해 보기라고 적었는데 구글에 검색해 봐도 좋고요. 그냥 사실 LLM에 검색해 봐도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LM에 검색도 해 보시고 그리고 사실 안 될 땐 쪼끔 놓아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좀 놀다 와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런 장치를 소프트웨어를 쓰면 너무 답답해요. 이거 대화용 좋긴 한데 이게 긴 프로그래밍을 하기엔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죠? 너무 답답한데 아이들. 그럼 뭐를 우리가 써야 되냐?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뭐 주로 되게 유명한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중에서 뭐 그냥 파이썬 하는 프로그램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순서대로 파이참, VS 코드, 콜앱, 아톰, 썸라임 텍스트 뭐 이런 건데 오른쪽 두 개는 좀 약간 매니악하고 예쁘지만 잘 안 쓰는 그런 거고 제일 많이 쓰는 건 비주얼 코드. 조금 좋은 거는 파이참. 그리고 제가 수업에 쓸 거는 콜앱. 짠. 우리는 콜앱을 쓸 겁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도 쓸 거고요. 누구나 구글 아이디 정도는 있으니까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아까 고생해서 우리 컴퓨터에다가 파이썬 깔았는데 그죠? 그것도 쉽지 않았죠. 그죠? 아마 지금 파이썬 안 깔린 친구도 좀 제법 될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파이썬 띄우고 빼기 버전 했는데 파이썬밖에 안 떠. 막 번호 안 떠. 파이썬 아이들 나 실행 안 돼. 그런 친구들 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다 통틀어서 개발 환경 구축이라고 해요. 저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구축 과정이 필요한데 정말 이 개발 환경 구축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요, 진짜. 이게 사실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는 대부분을 떠나가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거는요. 콜앱이에요, 콜앱. 구글 콜라보레이터리라고 하는 서비스의 약자고요. 구글에서 실제로 GPU, TPU까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AI 수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죠? 내 컴퓨터 말고 이쪽에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대여해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웹상에서 컴퓨터를 대여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 코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존재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그죠? 콜앱이라고 하면은 이제 구글이 빌려주는 컴퓨터예요. 구글이 빌려주는 컴퓨터인데 구글이 뭐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제 뭐 딱 지정된 컴퓨터를 주겠습니까? 준비된 수많은 컴퓨터 중에서 한 대를 가상화된 컴퓨터 한 대를 우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노트북도 좋고 뭐 어떤 컴퓨터에서든 접근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학교 공용 컴퓨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작업을 하고 그 작업물을 뭐 백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USB를 꽂고 싶은데 온라인상에 있는 컴퓨터라서 USB를 못 꽂아요. 그죠? 그때 USB의 역할을 하는 게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글 회원가입해야겠죠. 회원가입하고 나면 그죠? 구글 드라이브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는 USB 대신에 그죠? 웹에다가 우리 파일을 보관하는 걸 거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죠? 제가 저처럼 이제 저는 이제 이걸 25년도 1월 1학기 때 처음 이 자료를 만들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수업에다가 수업 자료에 그죠? 어떤 위치에서 내가 난 여기서 작업할 거야. 내 작업물을 여기 저장할 거야라고 하는 장소에서 신규 새 폴더 만듭니다. 그죠? 그럼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그 자료 구조 속에서 난 이 폴더 안에서 우리 오늘 계속 코딩할 거야. 거기 안에서 계속 쌓아 나가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깔끔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죠? 파이썬은 재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작업하고 싶은 폴더에 도착을 하면요. 지금 보면 EBS Material 폴더 만들었죠. 그죠? 들어와서 신규 혹은 여기서 우클릭합니다. 그럼 더보기에 Collaboratory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 없다. 만약 없다. 그럼 아래쪽에 연결할 앱 더보기 누르면요. 만약 없다. 그럼 더보기 누르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콜랩 쳐보면은 콜레이버레이터리 뜰 겁니다. 들어가셔 가지고 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제거라고 뜨는데 여러분들 설치 만약에 안 보이는 친구들은 설치 누르면 돼요. 그죠? 설치 누르면 되고 그죠? 그랬을 경우에 요 오른쪽 상단에 세팅 들어가서 use it by default 누르면은 우클릭했을 때 이렇게 구글 콜라보레이터에 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있는 친구들은 눌렀으면 되고 없는 친구들은 추가한 다음에 use it by default 하면 되고 자 우클릭해서 콜라보레이터에 누르거나 원래 있던 파일을 누르면요. 요런 화면이 뜰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파일을 만드신 겁니다. 예. 파일 만들기.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파이썬 해 봐야겠죠. 어떻게 하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연결을 누르세요, 연결. 이 처음 뜨면 오른쪽에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연결 안 된 거예요. 그냥 웹페이지만 뜬 거야. 아직까지 여러분들 컴퓨터를 대여받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연결 딱 누르면 연결 중 띡띡띡띡 뜹니다. 띵띵띵띵띵띵 뜨고 완료되면 이렇게 그죠? 오른쪽에 체크 초록색으로 램 디스크 나오죠. 컴퓨터가 연결된 거예요. 그죠? 밑에 보면은 파이썬 3 구글 컴퓨터 엔진 백엔드 연결됨 뜨죠? 네. 이제 연결된 겁니다. 그럼 이제 하면 돼요. 왜 좌상단에 보면 untitled 0.ipi 있죠. 거기 클릭하시면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왼쪽도 오른쪽도 다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example 1.ipynb라고 하는 거는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마치 HWP, docx, 뭐 pptx 이런 것처럼 이 파일의 종류가 ipynb라는 뜻이고 example 1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그냥 이름을 정하는 거죠. 그죠?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파일명만 보고도 '아 나 그때 이거였구나.'라고 이제 확인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지키길 바라요. 그죠? 그래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파이썬은 점파이랑 .ipynb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점파이는 코드 방식이고 주피터 노트북 ipynb는 이렇게 덩어리 방식입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 방식으로 일단 실험을 할 거고요. 점파이파이 방식은 이제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래서 블록 단위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실행 순서를 지켜야 되고 뭐 이미지가 포함되면 조금 불편하지만 그리고 디버깅이 조금 불편하고 뭐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쉬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수많은 자료들을 적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 자료는 그대로 공유될 거고요.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그냥 한번 아무 일 나지 않으니까 다 클릭해 보고 뭔가 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료는 공유 드릴 거니까 수업과 관련 없이 쭉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수업으로 넘어갑시다.